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동형 모의고사인데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해설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답안지 안 받아가신 분 받아가세요. 답 해설 받아가러 했는데 마치고 다 그냥 가신 것 같은데, 지난주 문제 40문제 해설 필요하신 분 받아가시고, 오늘도 해설 받아가세요. 마치고 해설 있으니까. 그 10문제 금방 받았죠. 10문제는 쉬는 시간에 빨리 풀어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해설하도록 하고, 10문제도 답 있으니까 답은 다 받아가시고요. 해설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약집이나 이거 보고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1번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먼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광역시, 경기도 아닌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원칙. 거래 당사자고요. 만약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요약집 서브노트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17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신고 의무자 있습니다. 다 지금 빨리빨리 못 찾으면 요약집 페이지 수 적어놓고 나중에 복습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그 또 요약집 전부 다 보고 하면 시간 관계상 힘들 수 있으니까 못 찾으면 빨리빨리. 자, 그래서 신고 의무자를 다시 한번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면 거래 당사자가, 그리고 국가가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 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습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4번이죠.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라고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 일방이 국가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에 답 4번이고, 1번은 서명 또는 날인인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다만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또는도 아니고 및도 아니고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에는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그러면 이걸 굳이 분류하자면 이것은 미수로 해석해야 되겠죠. 또는은 아니고 굳이 분류하자면. 근데 시험에 법조문 그대로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나오지 밋이나 또는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있는 그대로 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 매수 신청 대리는 서명 날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답이고요. 5번은 기간만을 연장하고 보증금 차임 등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드리고, 주택임대차입니다. 이때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 아니고요.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개업공개사 상호간 밑줄 치십시오. 의뢰인 상호간,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망을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기 전에 3개월이 아니고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숫자는 우리 프린터 43번에 있나요? 3개월 숫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3개월에 43번에 2번에 있습니다. 43번에 2번. 43번에 2번에 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암기 프린터 8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8번에 동그라미 4번. 8번에 동그라미 4번.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암기 프린터 55번에 6번 7번. 암기 프린터 55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6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55번에 7번 보면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은 누가 거짓정보를 공개했어요? 개업공개사니까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고 업무정지라고요.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인데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계약서 작성도 한 문제, 꼭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출제된다고요. 틀린 것인데 1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소공은 자격정지고 개업공개사의 경우 임의적 취소, 그리고 임의적 취소 안 하면 4번에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은 아니죠. 암기 프린터 5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3번에 동그라미 4번. 53번 표 밑에 동그라미 4번. 53번 표 찾았어요? 이 암기 프린트 2장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 2장을 그냥 암기하면 잘 안 되는데 문제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꾸 이걸 문제 풀면서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암기 프린트만 암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답 5번이라고요.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다. 근데 그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이중계약서, 이중지급은 징역벌금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그리고 3번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권장 계약서는 없습니다. 정해진 계약서는 없다. 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그 프린터 이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프린터 내드렸었죠. 그림 2개 그림 있는 거 인터넷 표시 모니터링,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운영 절차 2개 프린터도 내드렸습니다. 그걸 찾아서 보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끝난 후 1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15일이 아니고 30일. 우리 암기 프린터 30일은 35번에 12번. 35번에 12번. 암기 프린터 35번에 12번에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15일. 수시 모니터링 5번 15일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8번. 49번에 8번에 있습니다. 49번에 8번.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런 거는 단순히 암기니까 지금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암기하면 80점 이상 받을 수 있고 2달 동안 손 놓고 아예 안 하면 또 다 잊어먹어요.
문제는 지금 점수가 잘 나와도 안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문제죠. 뭐 혹시 그 다음 시간 쉬는 시간에 하든지 다음 시간에도 그 모의고사 6회 박문각 모의고사 본 거 중에서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매번 조금씩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오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6회 박문각 모의고사는 거의 뭐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해 안 되든 시험 보셨죠?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보고 지금 점수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찾아서 정답을 확인해 보고 실제 시험 볼 때 점수 잘 나와야지 지금 아무리 잘 나와도 의미가 없다고요. 오히려 포기만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면 지금 충격받고 점수 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시험 볼 때 솔직히 말하면 공법 17.5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7문제 맞았어요.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보니까 17.5점. 그래서 모의고사 10회분 이렇게 40문제씩 돼 있는 거 10회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법조문 찾아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100점 받았어요. 공법 제가 10회 때 그 당시 10회 때 그때는 공법이 쉽게 나왔어요. 17.5점에서 한 달 만에 100점 나왔어요. 완전히 몰라 틀린 게 아니고 약간 헷갈려가지고 틀린 거. 여러분들도 이게 요약집, 암기 프린트 쉽게 제가 번호까지 다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 기억에 금방 나지만 또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고통받으면서 직접 일일이 법조문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기억도 오래 가요. 쉽게 공부하면 쉽게 잊어먹고 어렵게 공부하면 어렵게 잊어먹는데도 그러니까 시간만 된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려고 어디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전부 공법에 또 불안해가지고 공법 같이 꺼내놓고 있다가 또 보니까 옆에 누구 등기법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정한 루틴대로 내가 딱 그 스케줄을 정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남 따라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기출문제입니다. 볼 수 없는 것. 기역, 소위 이동식 세차장구조물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소위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디건 많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리얼이 소위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미음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금전채권 빚 탕감하도록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도 중개 아니죠. 중개 아니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답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5번에는 답 5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개업공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옳은 것. 기억, 등록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변경 등록이죠. 7일은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이 40문제 중에서 한 50%는 기출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그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5번도 기출문제고요. 5번, 6번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는 박스형 문제. 이게 작년에 16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도 교부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예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맞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일주일에 2회 하면 X고요. 문서 대신에 통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구두로 해도 된다 하면 X입니다. 맞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3년 보존.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7번, 8번에 보면은 3년 보존 2개입니다.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인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기출문제 아니고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7번은. 근데 다른 시중에 있는 제가 뭐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는데 다른 시중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물론 시중 모의고사 보고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렇지만 그 제가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안 내냐 물어보니까 이게 예규에 있어 어디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다더라고.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예규에 있어요. 예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는 안 나와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야 나오니까. 그래서 찾지를 못해서 시험에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보면 수수료 있습니다. 52번에 13번에 있습니다. 52번에 13번에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보수는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1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다.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 처음에 감정가 1억인데 한번 유찰되면 그 다음에 8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천 되었을 때 낙찰 받아주면 여기에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니까 이게 1.5% 하면은 58, 40, 120만 원이죠. 12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이게 감정가의 1% 하면 100만 원. 더 싸게 낙찰 받아주면 더 많이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입니다. 처음에 최초 매각 예정가 이게 감정가입니다. 근데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최저 매각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금액에 더 높게 1.5%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다른 학원에 해보니까 수업은 빨리 끝내라 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하고 요약집 몇 페이지 있는지 다 알려달라 하고 암기 프린트 몇 페이지 있는지 다 알려달라 하고 천천히 강의하라 하고 이거 다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고. 천천히 하면서 1시간에 또 끝내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하고 이러니까 저도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100%는 만족을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면 찾아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서 막 찾고 헤매고 이런 동안 그게 공부된다고. 여기 몇 페이지 몰라서 몰라다 보면 또 딴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너무 편하게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편하게 공부하면 빨리 잊어먹어요. 편하면 쉽게 공부하면 쉽게 잊어먹고 어렵게 하면 어렵게 잊어먹는다 했어요. 자, 그래서 7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십시오. 이거는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7번은. 자, 8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많이 출제됐고요. 1번은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행위제한이 완화돼야 되죠. 행위제한이 가능하다면 집 못 지으면 쉽게 말하면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땅값이 결정되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우리 집 뒤에 산에 보니까 막 개발 제한구역 편말 많이 붙여놨더라고. 호박 같은 거 심어 놓으니까 못 심게. 이게 개발 제한구역 이게 농사 지으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땅값은 싸겠죠. 허가구역 지정할 필요 없겠죠. 행위제한이 완화돼야 즉 땅값이 올라가니까 허가구역 지정된다고요. 기억 1번 강화 X 완화입니다. 완화. 2번이 정답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지정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해야 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3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적었죠. 7일 이상 공고입니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그래서 7공주파 7공주 7공고 7일 공고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7공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2번이 답이고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한다. X입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하는데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는 즉시 혈액이 발생합니다. 즉시 혈액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당연히 요약집에 다 있는데요. 125페이지 123페이지에 있네요. 123페이지 요약집은 참고로 그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123페이지.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니까 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사무소 이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기역, 제가 이사 가는 거 주민등록공인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리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세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맨 밑에 보면 서류 3가지를 송부해야 됩니다. 18페이지 맨 밑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 적어만 놓으면 되겠죠. 18페이지 송부 3가지를 송부해 줍니다.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준다. 18번 암기 프린트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있죠? 송부해 줍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언도 틀렸고, 디귿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 반드시,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관할구역 안으로 옮겼을 때에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기출문제인데 약간 변형은 했고요. 1번 임신 출산 이런 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임신 출산이 기출문제에 약간 바뀐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임신 출산, 입영 뭐 이런 거, 징집, 입영,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원래 원칙은 6월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 있다. 2번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재개신고를 받은 경우. 오직 즉시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즉시 한 번 더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즉시 한 번 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즉시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폐업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 X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27, 28 있습니다. 찾아볼, 그냥 적어 놓으세요. 51번에 27, 28번에 있습니다. 3번. 휴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된다고 했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또 반납 못하니까 방문 안 해도 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27, 28, 29, 30 4개가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휴업기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5번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결격사유. 답은 1번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뭔지는 그 형법이니까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선고유예 어떤 경우 선고유예 하는지. 어쨌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요즘도 뭐 기소했다, 공소제기했다 이런 거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정치인들 뭐 기소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2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5번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죠. 그래서 11번의 답 1번이고요.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이 시점에는 거의 암기사항입니다. 90%가. 물론 이해가 바탕이 돼야 암기가 잘 되겠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인터넷으로 용어가 이해 안 되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형법에 있는 그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인에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인장 등록 위반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4번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인지를 알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개인은 그 중개인의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찍어서 제출하는 게 인장등록이고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번에 답 1번이고요. 13번 청문을 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청문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청문이라는 게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청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물을 문이 아니고 들을 문입니다.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이중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2번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하면 업무정지 사유죠. 업무정지 사유.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12, 13, 14, 15, 44번에 12, 13, 14, 15 거기 나와 있는데요. 44번에 12,
13, 14, 15.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도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죠.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돼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취소고요. 12번하고 15번하고 똑같잖아요.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취소,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3+1,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적은데 절대적 취소고 하나 더 많은데 3이니까 하나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인 것은 여기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1에는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하나 그 과태료를 빼더라도 이미 여기에 해당되죠. 절대적 취소에. 그 다음에 지금 14번입니다. 지금 요 문제는 14번이라고요. 2번, 13번에 2번은 14번. 즉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라고요. 업무정지. 줄여서 업정,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청문 안 하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업무정지는 청문 안 하고 취소 3개만 청문한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우리 암기 프린터 2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9번. 암기 프린터 29번에 보면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9번에 보니까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라도 5천만 원이고 1억이라도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라도 5천만 원이에요. 1억 3천이라도 5천 최우선 면제 받고 1억 2천이라도 5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아요.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한 게 아니고 절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300만 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광역시 파주, 광주, 안산, 이천, 평택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게 답이 5번이네. 2천은 6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뒷끝다리를 잘라버려서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인터넷에 질문 많이 올렸더라고. 꼭 2천까지 암기해야 되겠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서울만 암기하면 안 되냐? 민법생이면 서울만 하라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 말은 뭐예요?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서울만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서울만 하고 싶으면 서울만 하세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그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2천이. 어쨌든 이항 암기하는 거 다 하셔도 돼요. 2천 평택. 이런 2천을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2천에 사는 사람 쉽지만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2천이 강원도인지 전라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지역까지 내는 거는. 시험에 그러나 나온 적은 있습니다. 창원 이런 데가 나왔어요. 지역이 창원. 딱 2천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천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나누기 3을 하면 2,300 뭐 33만 3천이나 아마 이런 식으로 뒤에 있을 거예요. 숫자가. 그걸 옛날에는 절상했는데 이번엔 절하했어요. 뒤 끝다리를 잘라버렸다고요. 그래서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10문제 내드린 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